네,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항소심 재판에 전두환 씨가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도 오늘 열립니다. 오늘 주목해봐야 할 두 가지 법조계 뉴스들이 있어서 백성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두환 씨 얘기부터 해볼 텐데 오늘 오후 2시죠. 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회원 훼손 네. 항소심에 이제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연희동 자택 뭐 잠시 뒤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출발을 안 하고 네. 지난번에도 보면은 1심 네. 결론 나올 때 그때 8시 40분인가 출발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전두환 씨가 오늘 재판에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항소심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두 번의 재판 기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 기일에 전부 불출석을 했는데 이제 전두환 씨는 지속적으로 1심부터 주장을 해왔던 건 아니 광주 너무 멀다. 나 여기 사는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관할이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건 두 번 다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전두환 씨 측 주장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이제 법정 출석 의무가 완화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 가도 재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고인 직접 나오자면 재판할 수 있으니까 불출석하게 해달라고 했고요. 예. 이번에도 허가했습니다. 허가를 하면서 재판부가 얘기를 한 게 법적으로는 항소심에는 피고인이 직접 안 나가도 되긴 아니에요. 하는. 원래 출석 의무가 있는데 예.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건 그만큼 당신이 법정에 나와서 변론을 하고 본인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뜻이니까 지금 전두환 씨 무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뒤바꾸려면 뭘 해야 될까요?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신청을 해야 돼요. 예. 당신 신청하는 증거 하나도 안 받아주겠다라고 예. 하니까 오늘 어쩌서 출석하게 된 그러면 겁니다. 전두환 씨 측이 애초에 좀 이제 착각을 했고 일단 재판부가 증인이나 뭐 증거를 내려면 출석을 해야 된다는 네, 취지로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입장을 바꾼 건데 어쨌든 네, 그럼 꼭 그 제출하고자 했던 네. 증인이라든가 증거는 뭐였습니까? 일단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5.18 당시에 전일 빌딩에 그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느냐. 이제 그 사실이 허위이냐 진실이냐가 사실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이제 지금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입장이죠. 예. 그러면 그걸 본인들 입장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헬기 조종사들의 진술입니다. 네. 헬기 조종사들이 기총 사격이 없었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예. 이제 그러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또 헬기 사격 관련 자료가 예전에 국방부에 있던 게 지금 5.18 진상조사로 이관이 돼 있는데 예. 그것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전일 빌딩 검증을 통해서 우리 그때 이 탄흔 같은 걸 보면 이거 발사 각도가 지상이라 지상이다. 지하 그러니까 1층이 아니라 네.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듯한 탄환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 다시 재검증해 달라. 네. 라는 것이 지금 전두환 씨 측의 근데 주장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증인이나 증거 같은 경우가 1심 재판에서 모두 나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이 항소심이라는 건 네. 1심에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추가로 새로 나온 것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보통 증거 조사를 하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예를 들어서 1심 했던 거 1심이 다 잘못됐으니까 우리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그건 재판 지연에 그 노림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1심에서 판단 자체가 현저하게 잘못됐다거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만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그걸 선별해서 받아주는데 지금 전두환 씨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이 소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신청들을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면 또 않을 다른 가능성이 증인이나 증거일 수도 네,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다른 증인이나 다른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럼 1심에서 왜 다루지 않았느냐 같은 것도 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예. 일단 증거 신청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대부분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증거들이 채택될지 여부가 오늘 재판의 이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두환 씨 광주 방문이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광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1심 때도 한 3차례 정도 광주에 갔었죠. 재판 때문에. 그 당시 물론 전두환 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네. 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질서 있게 잘 유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지금 아마도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만 네. 또 지금 코로나19 그 지금 감염자 수도 늘어나는 그 추세들을 좀 고려해서 좀 질서 정연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경찰도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고요. 광주에서 열리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두환 씨가 이제 자택에서 이제 출발을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난번 사례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1시간 뒤쯤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지금 전두환 씨 자택 앞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항소심. 일단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말이었고 네.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소심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1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사자 명예훼손은 굉장히 간단한 재판인데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게 이제 전두환 씨가 기총사격이 없었다는 걸 계속 주장하면서 뭔가 자료를 내고 검찰도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거자료를 내면서 예. 사실상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항소심의 이 결과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집행유예 판단이 나와 있는 1심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항소심에서 전두환 씨의 이 불성실한 재판 태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형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사자명예훼손이라는 그 죄 자체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인데 오늘 오후에 이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가석방 여부 이제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법조계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일단은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몇 가지 걸림돌은 있는데요. 일단 원래 가석방의 일단 최소 조건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을 맞춰야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3분의 2. 네,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법에는. 그런데 3분의 1만 맞추고 가석방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실무상으로는 80%를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해줬는데 지난달에 이걸 60%로 낮췄어요. 네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딱 60%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낮춘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였었고요. 예. 그리고 일단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심사를 하게 되면 실제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게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확률적으로 봐도 가석방이 인정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근데 그러네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변수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변수들 중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네. 그리고 재판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게 이제 바로 변수죠. 예, 불법 승계 문제 네. 그리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이제 네. 시작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왜 그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지금 가석방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가석방을 하고 또 불법 승계 재판하면서 또 법정 구속합니까? 좀 이상하죠. 가석방에서 풀어나자마자 또 이 재판에서 예. 뭔가 실형이 선고된다면 뭔가 모양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가석방 심사 대상을 통해서 가석방으로 인정을 해주면 이거 사실상 재판하는 재판부에도 이것도 또 가두면 안 된다.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걸 압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재판에 결국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예. 이제 그게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이제 가장 큰 논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원래 이제 가석방 대상자 여부를 넘어서서 특별 사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 예.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그게 더 커집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걸 없애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모든 걸 없애주는데 다시 재판을 봐서 또 뭐 실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현 정부 입장에서도 가석방이라는 지금 방침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특별 사면이 아니라 지금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가석방에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특별 사면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군요. 일단은 가석방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어쨌든 같습니다. 8.15 사면 자체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네.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고.
이재용 부회장이 근데 가석방이 되더라도 경영 일선에 막상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특별 사면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제한이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네. 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할 수 있죠. 근데 가석방이라는 건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방면하는 게 형기를 채워서 방면하는 게 아니라 예. 임시로 석방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임시로 석방을 해주면 아직은 형을 살아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해외 출장은 못 가죠. 그리고 경영권 복귀하는 거에도 네.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이제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풀어는 줬는데 예.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기대하는 건데 네.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계에서 특별 사면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사면은 자칫하면 정말 다른 재판이나 받아야 할 재판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좀 정부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석방 자체도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네,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 또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취업 제한도 예외로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있어야 심사를 되는데 받아야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박범계 장관한테 여러 개가 지금 달려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